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아시아 환율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대만, 홍콩, 우리나라 워낙 마찬가지고요. 환율 전쟁이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이 숨겨둔 금융 핵폭탄이 공개된 거다. 야, 이게 뭐냐? 미국이 지금 그동안 관세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핵폭탄급, 금융 핵폭탄, 이거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대만 환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키는 중국이 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끝나나 보다. 좋은 것 같은데? 혹은 달러 약세가 되니까 아시아 통화가 강세인가 보다. 이 해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급등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 절상을 의미 있게 하지 않는다면 이 랠리는 곧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저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통화 위기예요. 보통 아시아 통화 위기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다 이러면서 이제 위기잖아요. 근데 이번엔 방향이 반대예요.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가 되면서 이제 위기라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대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변동성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환율인데요. 보통 보면은 변동성이 커질 때 보면은 대만 통화도 약세였습니다. 약세였던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변동성이 커져? 그럼 또 원화 약세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원화가 강세로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 달러도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대만 달러 패닉은 아시아 환율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10% 가까이 급등, 이 움직임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엄청난 그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통제 불능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반대 방향의 자본 쇼크다. 지난번에는 달러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번에는 달러가 많아서 난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나 이런. 근데 이게 되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아주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엔화와 관련돼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 통화만 지금 이렇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만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환해지를 청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도 결국은 대만에 있는 보험사들이 이걸 하루아침에 다 팔았다고?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대만 보험사들이 돈이 많다,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게 많다, 이거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파냐는 거죠. 결국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대만 당국에서 보험사들 불러놓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전 진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이게 지금 대만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봤더니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환율이었네. 대만 달러 강세를 요구한 거네.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도 그걸 용인했네, 인정했네 라는 의구심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만 당국이 당연히 외환? 우리 지금 대만 달러 강세할 거예요,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보통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환율이 급변동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환율 안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만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외환 시장은 원래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묵시적 허용 혹은 전략적 방관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통화 강세를 먼저 용인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통화, 대만 통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지금 긴급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일단 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지금 관세 때문에 엄청 때릴 때는 중국이 뭐라고 시진핑 막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지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환율이 더 강세로 된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수 침체는 더 심화될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 관련돼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소비는 이전보다 훨씬 부족한데 생산은 훨씬 많아서 이게 누적된 결과로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위안화 강세? 이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출은 이미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수출하기 어렵고 관세 때문에 막혀 있는데 위안화까지 강세? 이거는 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엔화 그거 나 봤잖아. 플라자 합의. 그거를 우리가 또 당하겠냐? 아이고 바보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중국에서는 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용을 미국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서 니네 위안화 강세해 라고 얘기한다고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홍콩이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대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대만은 본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홍콩이 본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홍콩 달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급소라는 겁니다. 중국 너 임마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홍콩 달러는 대만 달러와 달리 미국 달러의 페그, 이제 고정되어 있는 환율이에요. 딱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 달러 페그가 만약에 붕괴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 국제화 프루트 뭐고 다 문제가 되고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외국 자본도 이탈, 난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페그제를 보면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홍콩 달러는 달러에 대해서 꼭 같은 가격대로 움직이다가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2003년에 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200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가가 너무 디플레이션이었던 거죠. 디플레이션 통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억지로 막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로 홍콩에서는 어떤 밴드를 제시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75에서 7.85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막아놓을 거야. 이 안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하긴 좀 어렵지. 근데 이 밴드로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콩 달러가 7.75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좀 더 강세가 되면 홍콩 달러 강세가 무너지게 되고 이 페그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홍콩 달러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 통화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고 이건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중국으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필이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T라는 회사가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이에요.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은 안 그래도 돈을 지금 위안화로 바꿔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위안화 강세 요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참 타이밍이 좀 절묘합니다. 그래서 CATL 때문에 지금 위안화를 안 그래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이 싹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미국이 참 대단하다. 미국이 정말 세게 한번 이번에 건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말 그대로 제가 금융 핵폭탄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미국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관세에 주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홍콩 달러가 아니겠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지금 중국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만약에 알았어 위안화 절상할게 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중국이
보이는 셈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협상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이 여기서 홍콩 달러 한번 해보려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홍콩 달러를 페그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외환 개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카드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고 뭐 전화 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시아 통화 전쟁, 화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지금 중국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결국 절상을 용인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대외적 압박에 강경 대응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 글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